2025년 한 해 동안 쏟아진 아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소식들. 이걸 혹시 결국 허용이냐 금지냐 뭐 이런 뻔한 줄다리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아주 본질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금융거래의 정산, 그러니까 거래의 마무리를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주도권 싸움이었죠. 그리고 2025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시아의 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도 블록체인 도입하겠다 이런 선언은 많았잖아요. 근데 2025년은 달랐습니다. 실제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또 은행들이 직접 참여하는 파일럿을 돌리는 말 그대로 실행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실행의 핵심 키워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RWA 토큰화, 이걸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이 2026년 이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실행의 시대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이 이 모든 규제의 핵으로 떠오른 걸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더 유명한 자산들도 많은데요. 그게 가장 화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화폐에 가깝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 투자자가 수천억 원어치 토큰화된 채권을 사려고 해요. 근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고 가정해 보죠. 계약하고 송금하는 그 몇 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10%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자체가 그냥 성립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래가 깨지는 거죠. 이런 변동성은 기관에게는 거의 재앙과도 같거든요. 실제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수많은 거래가 정산되지 못하고 공중에 떠버리면서 연쇄 부도를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기관들이 왜 그렇게 정산 안정성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정작 그 안에서 안심하고 돈을 주고받을 만한 디지털 현금이 없었던 거군요. 가격이 막 널뛰는 코인들은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달러나 원화처럼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했던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거래를 완결짓는 정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아주 명확히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과거 테라 루나 사태처럼 보증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본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나 만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의 기준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2025년이 바로 그 기준이 구체화된 원년이고요. 그 기준 만들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뛰어든 곳이 바로 홍콩이었죠. 홍콩은 정말 속도전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였죠.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아무나 우리 코인은 1달러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가 정한 아주 엄격한 자본 요건, 준비금 관리, 감사 규정, 이걸 다 통과한 플레이어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거대 기관들한테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라 여기 있으니 마음 놓고 들어와서 사업해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라이센스 제도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실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까지 바로 시작했죠. 그 프로젝트 앙상블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던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프로젝트 앙상블은 홍콩 통화관리국이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요. 핵심은 단순히 코인 거래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토큰화된 예금이라는 개념을 실제 정산에 도입했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에는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를 발표하면서 참여 기관도 대폭 늘렸죠. 잠시만요. 토큰화된 예금. 이 말이 조금 낯선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USDT나 USDC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홍콩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발행사를 믿고 쓰는 일종의 디지털 상품권 같아요. 그 발행사가 준비금을 잘 보관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직접 연결되니까 중간에 다른 회사를 거칠 필요가 없죠.
기관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의 파산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명확하네요. 디지털 상품권이냐, 내 통장 잔고 그 자체냐. 이건 안정성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군요. 그럼 홍콩은 이 토큰화된 예금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보죠. 지금은 펀드 지분을 사겠다고 주문하고 돈을 보내도 실제 정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정산 리스크죠. 네,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토큰화된 예금을 사용하면요, 내가 부동산 펀드 토큰을 받는 바로 그 순간 내 계좌에서 토큰화된 예금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거래와 정산이 원자적으로, 그러니까 분리 불가능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돈은 보냈는데 자산을 못 받는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와, 홍콩이 단순히 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게 아니었네요.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정산 리스크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홍콩의 영원한 라이벌 싱가포르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싱가포르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나요? 역시 싱가포르답게 아주 체계적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DTSP, 즉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규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DTSP 규제, 그 핵심은 뭔가요? 한마디로 관할 건의 명확화입니다. DTSP 규제의 핵심은 온쇼어 책임을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기반이 싱가포르에 있다면 설령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싱가포르의 라이센스를 받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과거 FTX처럼 본사는 뭐 바하마에 있는데 실제 사업은 전 세계에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애매해지는 상황.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영토 안에서는 우리 법을 따라라. 회색지대는 없다. 이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정말 싱가포르다운 방식이네요. 항상 모든 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니까요. 혹시 싱가포르가 홍콩처럼 민간은행의 토큰화 예금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CBDC에 더 무게를 둔 것도 그런 성향 때문일까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전략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 11월에 DBS, OCBC, UOB 같은 자국의 대표 은행들이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도매형 CBDC를 사용해서 실제 은행 간 이길물 거래를 정산하는 라이브 트라이얼을 진행했습니다. 도매 형식 CBDC요? 이건 또 새로운 용어네요. 앞서 나온 토큰화된 예금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잖아요. 근데 일반 개인이 쓰는 소매형이 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끼리 거액을 거래할 때 쓰는 도매형으로 나뉩니다. 싱가포르가 테스트한 건 바로 이 도매형이죠. 홍콩의 토큰화된 예금이 민간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면 싱가포르의 도매형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리스크가 거의 0에 가까운 궁극의 디지털 정산 자산인 셈입니다. 아, 이건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결제 앱을 만드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하루에도 수조 원이 오가는 기관용 금융 인프라의 심장부를 블록체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홍콩은 민간의 혁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싱가포르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가장 안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방식을 택했네요. 목적지는 안전한 디지털 정산으로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른 셈이군요. 맞습니다. 두 국가 모두 2026 이후 본격화될 토큰화 자산 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기반을 닦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과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죠. 일본은 그동안 규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느리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2025년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네, 2025년 11월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아주 상징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 금융청 FSA가 미쓰비시 UFJ, 미츠이 스미토모, 미주호 같은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이전까지는 민간이 알아서 해보되 문제는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는 정부 감독기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이니까요. 느리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반드시 기관 중심으로 실험한다.
이 아시아의 공통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뒤늦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무섭게 추진하는 일본의 특성을 생각하면 가볍게 볼 수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나信託회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둔 상태입니다. 법적 기반을 먼저 단단히 다져놓고 그 위에서 메가뱅크들이 실제 사업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아주 정석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BDACS의 KRW1 같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소식이 들려오긴 하는데 아직 전반적인 그림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실험 자체는 국내 주요 은행, 커스터디 업체,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처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은 곧 만들어질 제도를 대비한 선제적인 파일럿 테스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규격의 철로가 깔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 위에서 달릴 만한 여러 종류의 기차를 미리 만들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라는 레일이 깔리기를 기다리면서 민간 기업들이 먼저 엔진을 예열하고 있는 셈이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홍콩,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명확한 공통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오프쇼어에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온쇼어로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적불명의 거래소에서 위험한 거래를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무허가 실험의 시대가 가고 정부의 엄격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게 된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가 중심이었던 시장에서 기관들의 안전한 정산 인프라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광풍이 이 코인이 얼마까지 갈까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2025년의 질문은 이 인프라로 수십조 원을 얼마나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로 바뀐 겁니다. 결국 2026년에 기관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코인 가격이 아니라 규제 안에서 수조 원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디지털 정산 레일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25년 내내 아시아 국가들이 한 일은 바로 그 레일을 까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 위에서 앞으로 진짜 실물 자산, 즉 우리가 아는 부동산, 채권, 미술품, 사모펀드 같은 RWA가 토큰업에 발행되고 유통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거래를 위한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아시아가 그리고 있는 크립토의 미래는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전한 현금으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기존 금융을 완전히 뒤엎고 대체하는 그런 파괴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에 가깝습니다. 2025년은 그 미래를 향한 레일이 깔린 해였고요. 2026년부터는 그 레일 위를 본격적으로 RWA라는 기차가 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인데요. 만약 아시아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의 레일을 먼저 성공적으로 깔아버린다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실물 자산들이 자신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 대신 이 아시아의 레일 위에서 거래되고 싶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글로벌 금융의 표준은 과연 누가 정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